반갑습니다. 오늘은 고향 2차 시를 수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EBS 강의를 통해서 고향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학습했습니까? EBS에서 다룬 내용이 이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을 모두 다 담고 있었습니다. 혹시 수업을 듣다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으면 오늘 이 수업을 들은 이후에 언제든지 링크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서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다루는 부분도 지난 시간에 EBS에서 다룬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프린트로 내준 고향 소설 전문을 다 가지고 있죠.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소설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EBS 강의에서도 거의 소설의 어떤 본문을 다 다루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BS 교재 속에서 문제로 다룬 지문이 우리 부교재에서 다룬 지문과 또 일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내준 고향 전문을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꼼꼼하게 읽고 이후에 선생님과 정리하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시간을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하고 각자가 고향 작품을, 소설 전문을 조용히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반장이 나와서 영상을 잠깐 멈추고 15분간 작품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작품을 좀 빨리 읽은 친구들은 한 번 더 깊이 있게 읽기를 하든 아니면 지난 시간에 EBS에서 다룬 학습 내용들을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분이 지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읽기 시작해 주십시오. 자, 모두 다 작품을 잘 읽으셨나요? 자, 그러면 소설 고향 전문을 같이 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결해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체크하고 뒤에 작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이 작품이 액자소설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액자소설은 액자가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액자 속 그림인 내부의 이야기, 액자 속 그림과도 같은 내부 이야기, 그리고 액자의 틀인 외부 이야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일어난 일, 작품 속의 서술자인 나가 누구를 만났죠? 그를 만났죠. 그를 만난 이야기가 이 작품의 외부 이야기가 되고, 내부 이야기는 이 등장인물인 그 있죠? 그가 살아온 그의 삶의 역정을 담고 있습니다. 역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가 살아온 삶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마주 앉아 있는 그를 굉장히 흥미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흥미있게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볼까요? 그것은 소설 초반에 그의 옷차림을 그러니까 그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조선, 일본, 중국 세 나라의 옷차림을 섞어서 입고 있죠. 기모노, 그 다음에 기모노는 일본, 옥양목 저고리는 조선, 중국식 바지는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 뒷부분에 이 그가 조선, 일본, 중국을 다 돌아다녔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이 살아온 내력을, 인물의 이 외양을, 옷차림을 묘사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고달픈 유랑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그 자리에 이제 함께 있던 일본인과 중국인에게 각각 일본말과 중국말을 섞어가면서 말을 걸죠. 그런 모습을 본 나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그 주적대는 꼴이 어줍지 않고 밉살스러웠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주적댄다라는 거는 아는 체 하면서 요란스럽게 떠들어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잘난 척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꼴이 굉장히 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못마땅하고 싫어하는 태도를, 그리고 좀 이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가 나에게 말을 붙이죠. 자, 여기서 그는 나와 행선지가 같음을 알게 되고 서로 대화를 조금 나누게 됩니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의 얼굴이 묘사된 부분이 아래쪽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나오죠. 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늙어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에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하였다. 앞부분에 굉장히 그 주적되는 그의 꼴을 보고 그를 밉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반감이 풀려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풀려졌죠? 그의 신산스러운 표정. 지난 시간에 EBS에서 이야기했죠. 신산스럽다라는 건 맛이 맵고 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굉장히 고되고 힘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그의 얼굴을 보고 그에 대한 반감이 좀 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에게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가 고향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그의 고향은부터 그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학습했죠.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가 풀려나왔다. 여기서부터 액자 속 이야기. 그러니까 그의 과거의 살아온 이야기, 삶의 어떤 모습, 인생 역정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그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게 땅을 빼앗기고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났나요? 서간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네, 이곳은 중국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비참하게 생활하면서 부모님을 모두 여의게 되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괄호된 부분 여기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외부 이야기의 화자인 그 나의 생각이 개입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까지 그의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액자 속 이야기죠. 자, 다시 여기서부터 기차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부모님까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한 나가 그에게 건넨 것은 무엇인가요? 지난 시간에 체크했죠. 정종입니다. 술이죠. 이 술은
나가 그의 굉장히 그 힘들고 비참했던 삶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와 어떤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재고 그의 슬픔을 위로하는 어떤 매개물이 된다고 했었죠. 자, 술을 마시면서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하면서 그 후로 넘어가고 다시 액자 속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그 부모를 잃은 서간도에 머물기 싫어서 여러 곳으로 유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중국, 일본 등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던 모습이죠.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자리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데 고향을 둘러보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했다까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차 안으로 돌아오죠.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나와 그가 기차 안에서 하는 대화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액자 외부 이야기죠. 자, 그의 고향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줄. 썩어 넘어진 석갈에 뚫뚫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젖혀 놓은 것 같더만. 지난 시간에도 체크했을 텐데 이것은 결국에 일제의 수탈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조선의 농촌 현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무덤을 다 파서 해골을 다 헐어 젖혀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조선의 농촌 현실이 이렇게 굉장히 피폐하고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여기서 뭐라 그랬죠? 그의 얼굴이 곧 조선의 얼굴이다라는 것은 그의 얼굴이 당시 한국의 농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전형적인 얼굴이었다라는 거죠. 민족의 전형. 이것은 곧 그 개인의 얼굴을 어떤 민족의 모습으로 확대하는 것,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소설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그의 이런 처지가 곧 그 당시에 우리 농민, 우리 민족 모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주권을 상실한 우리 조선의 모습, 그리고 그 조선 안에서 고향을 잃고 힘들게 방황하는 어떤 당시의 조선인 일반의 모두의 어떤 비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서 고향 사람을 만나지 못했냐라고 나가 질문을 했고 그가 대답했죠. 나와 혼인말이 있던 여자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죠. 나와 혼인말이 있던 여자. 그 신세도 내 신세만 하구만 하고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라고 하면서 내부의 과거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자도 이제 아버지가 몸을 파는 곳인 유곽에 20원을 받고 딸을 이제 팔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 돌보는 일을 좀 하다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도 고향을 다시 찾아오게 되어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선생님이 좀 잘못 이야기했네요. 그 여자가 유곽에서 자신의 몸값을 10년 동안 갚았는데 그러면서도 비탄감이 안 돼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 너무 병이 들어서 여기 유곽에서 이제 노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일본 사람 집에서 아기를 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여자는부터 이제 액자 내부의 이야기였고, 그 일본 집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까지가 과거의 어떤 여자의 이야기를 액자 내부의 이야기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기차 안에 나와 그의 대화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가 얘기하죠. 여자의 얼굴이 너무 변해서 얼굴에 마치 황산 있죠. 산을 끼얹는 듯 했다. 여자의 얼굴이 얼마나 고생으로 험하게 변해버렸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러고는 이제 여자와 술만 먹고 헤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나와 그는 계속해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고, 마지막에 그가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읊조리면서 이 마지막에 이 민요, 신민요가 제시되면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신민요가 삽입된 효과가 무엇인지 정리했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볕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장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이 민요를 삽입함으로써 당시의 조선의 사회를 굉장히 압축해서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사회의 모습을 고발하는 효과가 있고, 주제의식을 뚜렷하게 전달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민요로 끝나면서 어떤 여운을 남기기도 하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당시의 조선 민중들이 모두 비극적인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민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피폐한 현실을 이 민요로서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작품 정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작품 정리 보겠습니다.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 액자 소설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고, 공간적인 배경은 대구발 서울 행열차인데 이응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열차였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영상으로 배웠을 텐데, 외부의 액자 시점과 내부의 액자 속 이야기의 시점이 달랐죠. 외부의 이야기는 기차 안에서 나와 그가 함께 만난 이야기로서 나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나가 그를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그리고 내부 이야기는 9년 전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의 이야기였죠. 그것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어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사실적, 당시에 조선의 피폐했던 현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주의 소설이죠. 이 소설이. 이것은 현진건 작가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진건은 굉장히 사실주의 소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주제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비참한 생활 모습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 민중들이 어떻게 힘들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또는 이제 그 그녀까지, 권녀로 나오는 그녀까지 모습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이 현진건의 직업이 언론인이었던 것으로도 봐서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 당시의 생활 모습을 폭로하는 작품을 썼다는 것도
그 직업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감상입니다.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유랑민가의 대화를 통해 일제의 수탈로 농토와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참담한 삶을 보여준다. 액자식 구성 방식으로 사실주의 문학의 전형을 엿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와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는 당대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인물. 그녀는 농촌의 황폐화로 유각에 팔려간 여성, 당시 한국 여성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 식민지 여성의 순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는 또 이제 당시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제 수탈당했던 당시 농민의 어떤 생활 모습을 우리가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프린트는 정리하고 우리 부교재 94, 95페이지 보고 본문은 보지 않고 문제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 95페이지 펴주십시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는 그가 일제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자신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내게 들려준 이야기가 요약되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사건의 흐름에서 벗어난 장면을 통해서 위기감을 해소한다. 적절하지 않죠? 흐름에서 벗어난 장면도 아닐 뿐더러 위기감 해소와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지나간 사건을 추리하여 재구성한다. 이것도 맞지 않지요? 3번.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의 판단을 유도한다. 이것도 전혀 맞지가 않네요. 4번. 상반된 역사적 해석을 대비하여. 이것도 여기서부터 틀렸죠? 역사적 사건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5번.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서사구조의 필연성을 강화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했던 그 굉장히 고된 그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작품의 서사구조에 필연성을 부여하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그가 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가 떠돌게 된 배경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이 글에 나타난 그의 유랑생활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리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서간도 부모를 여인 후 떠남. 맞죠? 신의주 안동현 품을 팔면서 일용 노동자로 살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 구주 탄광과 대판 철공장의 노동자로 일함. 맞죠? 이제 소설 본문에 나오죠. 구주 탄광은 규슈 탄광이고 대판 철공장은 오사카 철공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K군 H2 일본에서 벌이가 부족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 그랬는데 여기서 틀린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자, 일본에서 벌이가 부족해 이 부분은 본문과 내용이 맞지 않죠. 본문에 찾아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벌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일본에서 벌이가 부족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기차 일자리를 찾으러 서울로 향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것은 소설의 내용만 잘 이해하면 전개 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은 후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려고 할 때 그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이죠. 가장 어떤 것일까요?
비뚤어진 성격으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 비뚤어진, 전혀 맞지 않죠. 소설의 내용과. 인홍현상으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농촌 마을의 모습. 인홍이라는 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발적 의미로 그들이 떠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홍현상이라고 보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퇴보해가는 농촌의 실상. 이것도 적절하지 않죠. 천재지변으로 인해,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천재지변 아니죠. 고통을 당하는 농민들 아니고요. 5번 식민지 현실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유랑하는 삶의 현실. 이것이 정확하게 맞게 되겠네요. 좀 헷갈릴 수 있다면 2번이랑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죠? 농촌을 떠났다라는 건데 인홍현상으로 인해서 근데 피폐해져가는 농촌 마을의 모습이 이 소설에서 고발하고자 하는,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5번이죠. 이 소설이 삶의 터전을 읽고 유랑하는 글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비참한 생활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기억은 5번째 줄이죠. 94쪽 같이 보시면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나오네요. 지난 시간에 EBS에서 이 부분 설명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보기 1번. 그가 겪는 고난이 일제의 수탈과 관련이 있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서술자의 그 목소리, 나의 목소리가 개입되는 부분이네요.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가 고달픈 삶을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중간 밑에 모친까지 돌아가셨다는 내용. 그가 가족의 해체라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서간도에서 부모님 다 여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리을 그와 내가 술을 마시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 나가 연민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맞네요. 술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건 그를 위로하고 그의 아픔에 공감한다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 미음 이따금 무람한 치받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이라는 건 머물러 산다는 뜻이에요.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가 유랑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거는 그가 분노로 인해서 지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 삶을 그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고향이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피폐함을 사실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작가 현진건이 동아일보 기자였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국내 농촌의 피폐함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 현진건은 기사를 통해 누구보다 자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일본의 폭력적 식민 지배가 낳은 폐단을 고발하고 식민 지배의 직접적인 피해 계층은 한국 민중이라는 사실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고향이 창작되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것이죠. 1번 볼게요. 그가 고향을 둘러보러 온 것은 일제의 수탈을 피해 고향을 버렸던 사람들이 지닌 죄책감을 반영하고 있고. 그거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가 고향을 둘러보러 온 것은 고향을 버렸던 그 죄책감이 반영되는 것이다는 맞지 않지요. 그가 고향에 온 건 고향이 그리워서였지요. 죄책감 때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답 바로 나왔네요. 1번이네요. 나머진 다 맞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겪은 서간도에서의 삶과 일본 탄광에서의 노동 등은 작가가 접한 해외 동포들의 비극상을 바탕을 한 거다. 여기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3번 농민에 대한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중간 소작인의 횡포는 일본의 폭력적 식민 지배가 낳은 폐단을 지박적으로 보여준다. 맞지요? 4번 온갖 고난을 겪다가 고향까지 잃어버린 그의 모습을 통해 식민 지배의 직접적인 피해 계층이 한국 민중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맞죠? 그의 얼굴이 곧 조선의 얼굴이었잖아요. 5번
독자는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는 그의 모습과 유랑하는 그의 고달픈 삶을 통해 당시 암울했던 우리 민족 전체의 삶을 짐작할 수 있겠군. 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향 작품을 공부하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까지 풀면서 작품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자, 영상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복습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복습해 주시고 또 잘 모르는 부분 있으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